저는 임상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꿈이 어렴풋이 더 컸습니다. 처음에는 전공 과목은 이미 배우고 들어봤던 과목들인데 뭐 어려울 게 있나 하면서 인터넷으로 강의는 대충 듣고 공통 3과목, 특히 영어에 힘을 주는 신용만 했습니다. 헛바람 만든 초시는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5과목 중 무엇도 자신있게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제시는 조금 더 겸손해진 마음으로 덤덤한 척하면서 도전했지만 자존감만 떨어지고 나에 대한 의심만 커졌습니다. 공부는 시간이 갈수록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흐지부지 지나갔습니다. 삼수가 돼서야 나에 대한 근거 없는 자만심은 거의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관성이나 성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수험 패턴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 다른 수기들처럼 하루 10시간, 12시간 이상 순수 공부하는 시간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단 3시간, 4시간 공부하더라도 밀도 있게 하자. 이것만 지켰습니다. 그것 말고는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었습니다. 지난 2번의 경험이 그래도 겉핥기라도 의미 없이 지난 것은 아니었는지 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운도 많이 따라줘서 3번째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대방열 림고시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제일 진실했고 가격대도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 전공 과목을 김희영 교수님이 담당하셔서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전공 과목을 들으려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당시 입장에서는 그건 곤란했기에 정보를 찾는 중에 가장 믿음이 가는 글이 많던 김희영 교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공 2과목 모두 김희영 교수님께 3번 들었습니다. 저의 듣는 자세가 달라졌을 뿐 매년 듣던 강의는 항상 재밌고 항상 유익했고 최신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걸 보며 교수님의 애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문제 풀고 바로 기출로 넘어가야겠다는 다급함과 불신이 있었는데 3년 들으면서 수험 생활에는 정도가 없고 전문가가 추천하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수험 생활 3년째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기본서 3회독, 기출문제 단원별 문제 완성 2회독, 실전 모의고사 2회독, 뭘 모를 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모든 과목이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저의 과목별 공부 방법은 특별치 않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시키는 대로 했고 자료 받으면 잘 읽어보고 필기해둔 건 2번씩 적고 암기하며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간단하게라도 재밌게 공부한 걸 적어본다면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이 2가지 과목을 크게 보면 비슷한 과목이라 모두 김희영 교수님의 지도를 잘 따랐습니다. 김희영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방법을 충실히 따랐다는 가정하에 알집이라든지 워크북 같은 부가적인 요약집 같은 것을 소설책 읽듯이 여러 번 봤습니다. 공중보건이 조금 더 넓은 범위, 지역사회간호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다룬 것이라 공통점을 잘 생각하며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어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문법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글이나 방송 자막 같은 걸 보며 이건 비문이다, 맞춤법이 틀렸네, 이건 표준어가 아닌데 라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상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은 강의에서 알려주신 시나 소설 같은 경우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작품 설명을 최대한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자와 고사성어는 공통으로 자주 쓰이는 한자를 잘 기억해 뒀다가 문제에 보기로 유독 잘 기억해둔 한자가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 십자 말풀이처럼 어느 정도 유추하고 기억해내고는 했습니다. 그 다음 영어 공부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영어 단어는 일자무식이었습니다. 특히 수업 영어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단어책 말고 1만 개 이하 정도로 수록된 기본 단어만 먼저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니 어느 정도 독해 같은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어휘 같은 경우에는 반복성이 짙은 걸 알고 기출이든 어디든 찾아서 그것과 함께 비슷한 단어 3개 정도 같이 외웠습니다. 영어 문법 공부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는 방법인데 이것도 눈에 익을 때까지 모양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정확히는 몰라도 문장을 보는 감이 어느 정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순서로 비중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러곤 필기를 여러 번 보고 카드를 만들어서 키워드와 흐름으로 이해했습니다. 면접은 학원에서 지원해 주신 자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카페 시사상식, 면접 준비 팁 같은 것을 잘 활용했고 개인적으로 시중 면접책을 사는 것보다
그 자료에 대해서 질문과 해답을 미리 작성하고 대본을 전부 다 외워 말하지 않고 키워드만 잘 기억해두고 연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면접 스터디나 지인, 가족들을 두고 연습하기는 좀 민망해서 거울을 보고 연습하거나 카메라를 두고 연습 영상을 녹화해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수험을 준비할 때 합격 수기를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일부러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해 저는 질투심과 자존감 하락만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일하면서 준비하고 누구는 6개월, 1년도 안 되어 합격하고 누구는 아이를 키우면서 10시간, 14시간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에 당당히 합격하는데 난 뭐라고 이러나 하는 우울감만 느꼈습니다. 저 역시 수험 기간 초반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죽기 살기로 하루 14시간 순수 공부 시간을 채웠다면 초시에 붙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게으르고 물은 쉬는 유혹에 약한 사람임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서 3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합격했기 때문에 조금 느리지만 결국엔 목표를 이룬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후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사람이 계신다면 열정적이며 짧은 수험기를 보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도 있으니 가벼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노력에 대한 보상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